당신이 광고에서 본 AI 기능, 실제로는 없었던 겁니다. 올해 초 애플이 AI 과장 광고로 약 3,600억 원 제재를 받았죠. 내 지갑 털어 산 아이폰 안에 그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빅테크 AI 발표,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4년 하반기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던 날이었습니다. 시리가 앱을 넘나들며 맥락을 이해하고 문자를 요약하고 사진 속 인물을 알아서 편집해주는 장면들이 이어졌죠. 광고 영상은 세련됐고 데모는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아이폰 16을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시 시점에서 광고 속 핵심 기능 다수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특정 국가에서만 됐고 일부는 출시 수개월이 지나서야 업데이트로 제공됐습니다. 2026년 지금도 한국에서 정식 제공이 안 되는 기능이 있는 셈이거든요. 소비자 보호기관들이 움직인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광고 시연과 실제 출시 제품 사이의 간극. 이것이 약 3,600억 원 제재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왜 내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6을 살 때 어떤 이유로 샀습니까? 카메라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AI가 이제 진짜 된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까? 월급을 쪼개서 혹은 할부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봤던 기능 중 지금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의 일부는 없는 기능에 대한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제재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는 기능을 보고 돈을 썼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건 역대급 선례인 겁니다. 마트에서 1+1 표시를 보고 집었는데 계산대에서 한 개 값을 더 받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수천만 대의 스마트폰 장바구니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 같은 회사가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한 걸까요? 빅테크 AI 경쟁은 지금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결론, 광고 속 AI가 실제가 아니었다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024년부터 오픈 AI, 구글, 메타, 애플 모두 서로의 발표 일정에 맞춰 대응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경쟁사가 새 AI 기능을 공개하면 준비가 안 됐어도 우리도 된다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을 받는 구조거든요. 이건 마치 레스토랑이 아직 만들지도 않은 음식을 메뉴판에 올리고 주문을 먼저 받는 것과 비슷한 셈입니다. 법무팀이 이 표현 괜찮나 검토할 시간보다 마케팅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AI 개발 주기가 광고 검증 주기를 앞질러 버린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투자자 기대치 관리입니다. AI 기능을 크게 발표해야 주가가 유지됩니다. 주가가 유지돼야 AI 개발 투자가 이어집니다. 이 순환이 과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경쟁 압박 준비 전 발표 내 지갑 피해. 이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왜 지금까지 방치됐을까요? 규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베타, 일부 기능은 추후 제공 예정, 특정 지역 한정. 광고 본문엔 강한 주장을, 작은 글씨에 예외 조건을 박아두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면책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 기능의 성능 기준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맥락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과장인지 아닌지 판단할 법적 기준이 최근까지도 없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지 70%만 이해하는 건지 판단 근거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3,600억 원 제재를 가능하게 한 구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플 사례에서 당국이 근거로 삼은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광고 시연 영상과 실제 출시 제품의 차이를 수치화하고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앞으로 AI 광고 규제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름만 바꿔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EU AI법과 미국 FTC의 가이드라인 강화로 2026년 하반기부터 AI 광고의 기능 검증 요건이 명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모 영상의 실제 기능 여부를 표기하는 의무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은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능 출시 후 광고보다 로드맵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법적 책임은 줄이면서 기대감은 유지하는 더 정교한 방식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과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과장의 방식이 더 세련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방어 수단은 뭘까요? 결국 직접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AI 기능이 지금 된다인지, 언제 된다인지를 스스로 가려내는 능력. 이게 이제는 생활비를 지키는 실질적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장을 키운 건 기업만이었을까요? 신제품 발표 때마다 이건 진짜다, 게임 체인저다라며 흥분했던 건 미디어였고 커뮤니티였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AI가 무엇이든 된다는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기업은 그 기대에 맞춰 과장할 이유가 생깁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구조가 여기서도 작동한 셈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과장을 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분노보다 기준입니다. 이번 애플 사례의 진짜 의미는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AI 기능 과장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AI 발표는 이 선례를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된다와 될 예정이다를 구분하십시오. 두 번째, 데모 영상과 실제 사용 영상을 따로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발표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실사용 후기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 하나가 내 생활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이번 사태를 따라가다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I 기능의 과장이 문제라면 진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AI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AI를 만들 수 있는 칩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머스크가 AI 회사가 아닌 반도체 공장에 120조 원을 베팅한 이유. 다음 영상에서 그 전략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AI 발표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결정적인 싸움이 지금 시작됐습니다.